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5월 20일자 아름집 소식지에 실린 뉴스들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FED 파월 금리 안 올린다. 미 증시 최고가 갱신 축포를 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앞으로 안 올리겠다 이런 대사를 쳤어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증시 우리나라도 올랐고요. 그날 환율도 조금 내려가고 이랬죠. 며칠 지나서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물론 파월이라서 좀 신뢰가 가긴 하지만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들어가 보시면 뉴스들이 떠 있고 관련 뉴스도 많이 떴죠, 지난주에.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요건 것 같습니다. 하산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기에 올랐었고 지금 횡보 걸음을 갖다가 거의 1년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미국도 한 7개월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다, 이 신호를 누구나 다 아는 걸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산할 때가 됐다, 아직도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요걸 잠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데요. 작년 7월에 사실 미국 연준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시기죠. 작년 7월 27일 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있죠? 7월 27일 날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5.25에서 상단 5.5%까지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3.5%였거든요. 금리가 역전이 됐었죠. 보통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죠, 그렇죠? 지금 이게 역대예요. 98년도부터 2022년 3년까지 나온 건데, 지금은 요거에서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약 25년 동안의 어떤 금리인데, 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파란색이 미국 기준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시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인상에서 봤을 때. 근데 금리가 역전된 적이 총 4번이거든요. 이번까지 합쳐서. 근데 작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미국이 5.5, 상단 5.5로 올리면서 우리나라 3.5였잖아요. 2%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전기, 즉 우리나라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를 역전기라고 하는데, 그 역전기를 보면 많아야 1.5포인트, 적으면 1포인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포인트까지 났거든요. 물론 하는 총재가 괜찮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맞다고 해줘야죠. 여하튼 금리 차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파월이 한 거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는 했지만, 요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요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 보면요, 특징들이 있죠. 쭉 올려요. 여러 가지 이유 올립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호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이유들은 그 시기마다 다른데, 올라갔을 때가 문제죠. 올라갔을 때 딱 이제 전망을 하는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99년도 여러분 잘 아는 그 IMF 때입니다. 미국이 쭉 올렸다가 이렇게 대략 1년 좀 안 되게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부분이 있죠. 쭉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정리가 되려나, 이렇게 올렸던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 보는 시기가 있어요. 간 보는 시기. 여기도 있고, 2006년 요거는 뭐냐, 리먼 사태 때죠, 그렇죠? 그때도 1년 넘게 이렇게 간을 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거는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코비드 19년도 일어났을 때, 그때 금리 올리다가 여기서 또 한 6개월 정도 쭉 멈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24년이 안 나와 있지만 작년 7월 달에 올리고 나서 5.5까지 올려가서 미국도 지금 쭉 이렇게 얘네처럼 여기처럼 쭉 간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더 길죠. 지금 거의 10개월, 1년째 지금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좀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망을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간 보는 시기. 그러다가 올린 적은 없어요. 오를 땐 쭉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간 보면은 그럼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간 보고 내렸잖아요. 여기도 내렸고 여기도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7개월, 이때보다는 짧은데 지금 간보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야 되는데 언제 내리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파월이 이제 인상은 아예 없다.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요즘은 정보가 서로 다 교환되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좀만 관심 있으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내리냐에 있어서 이제 좀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더 들어가면 미국 소비자 물가 CPI도 물론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낮춰졌다 하진 않지만, 비농업 인구 고용 지표라는 게 있어요. 별거 다 찾아봤는데 요즘 정보가 하도 많은 시대라. 그 비농업 인구 고용 지표 보면 5월 달에 미국 같은 17만 5천 명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낮게 나온 겁니다. 최근 걸 쭉 찾아보시면 돼요.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있습니다. 미국 거 찾아보시면 20만 명을 갖다 아래로 가면,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20만 명 아래로 가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 어느 달을 비교해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만에 낮게 떨어졌습니다. 비농업이니까 농업 인구 제외하고 그냥 보통 저희처럼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지표를 미연준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그것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월 회장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저희 쪽에선 그렇죠. 알았어. 금리는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지금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산할 때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건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과거 기준 평가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기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 98년도에 처음 집을 샀다 그랬죠. 이걸 사실 다 겪어봤거든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해봤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물론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경험했던 과거 기준 평가입니다.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 바닥이냐? 지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번 부동산 하락기의 바닥은 지난 것 같습니다. 전고점 회복은 그럼 언제 하는 거냐?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고점 회복을 떠나서 상승을 언제 하느냐? 마치 주식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80층에 물렸는데 요즘 78층 막 이렇게 갔잖아요. 언제 80층 넘어서서 100층 가고 120층 가느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언제 상승하냐?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산해서 좀 쉬고다. 즉 바닥은 지났고 회복은 하고 있는데 상승하려면 좀 쉬어야 될 거다. 왜냐면요. 이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표는 이제 연합뉴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좋은 자료예요. 98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쭉 정리된 자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부동산의 하락기 98년 다 아시죠?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IMF 때 이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경우죠. 코비드 때문에 금리를 내렸는데 동시에 돈을 풀었죠. 새로운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막 일어나면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원래대로면요. 얘네들처럼 한 번에 갔다가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두 번의 이런 봉우리를 만드는 하여튼 요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일단 바닥이 언제였냐면요. 98년 요때 IMF 터졌을 때 바닥은 곧장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바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국가부도 사태 나오자마자 나옵니다. 왜냐면 아무도 다음날부터 집을 안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2008년도 있죠. 요게 2006년이고 금리는 그전부터 올리고 있었어요. 인플레 심해지다 보니까 올리고 있었는데 리만 사태 딱 두드려 맞자마자 그때부터 2008년 요거거든요. 사실은 2008년 사태라고 하지만 2007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IMF도 97년 말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금리하고 상관없이 주택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뭐냐면 안 사요. 왜냐면 위기가 생겼는데 누가 집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닥은 바로 곧장 시작이 됩니다. 곧장. 따라서 이번에 바닥도 언제 왔는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22년도에 위기 나왔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막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때와 비슷해요. 금리 올리고 그러면서 집값은 바닥을 쳤죠. 22년 말, 23년 초까지 해서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과거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때도 그랬고 그 바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10억짜리 집이라고 그 당시엔 10억짜리 집이 많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고 쳐봐요. 그 10억짜리 집이 위기 뉴스 이런 거 얻어맞고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8억에 내는데도 안 팔려. 7억에도 안 팔려. 그래서 6억까지 내놨다고 칩시다. 10억짜리 그냥 계산 편하게 5억까지 내놨다고 칩시다.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10억짜리인데 5억이 됐어? 이건 사볼만?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억, 1억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닥인 것 같아 하면 사는데 그게 언제냐면 98년도에도 한 1년쯤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일단 바닥 찍은 매물들이 나오면 마이너스 30% 40% 찍히면 그 정도 자금을 갖고 있던 분들이 뭐 갭으로 하든 뭘로 하든 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닥은 빨리 지나가요. 22년 말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23년 초까지 많이 하락했었어요. 근데 그 바닥들이 언제부터 팔리기 시작했냐? 작년 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봄 반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뭐 정말 막 상승해서 반짝이 아니라 그런 금매물들이 걷어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금매물들을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아파트 1000세대짜리가 있으면 금매물이 1000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90%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보통 90% 이상은 그냥 견뎌요. 내려서 지금 팔 수 없고 뭐 나중에 좋을 때 팔아자고 그냥 견딥니다. 그냥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네. 매물이 1000세대짜리에서 1000세대가 IMF가 오든 리먼 사태가 벌어지든 1000세대짜리 단지에서 1000세대가 매물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몇 세대 나오는 거예요. 바닥 매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바닥에 나온 매물은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닥 매물들은 이제 팔렸어요. 그럼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전고점 회복. 전고점 회복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보기엔 지금 하는 것 같다. 왜냐면요. 98년도에 이렇게 얻어맞고 바닥 찍었던 이 금리평은 상관없습니다. 바닥 찍었던 매물들이 99년, 2000년 지나면서 제 기준은 서울 기준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서울 쪽, 그 다음에 수도권 가까운 쪽이었기 때문에 2000년 되기 전에 이미 99년 이때부터 바닥은 찍고 조금씩 슬금슬금 예를 들면 10억에서 5억까지 떨었던 게 5억 매물들은 빨리 팔려버렸고 5억 3천, 5억 5천, 6억짜리 매물들은요 바로 직후 99년부터 2000년 바로 직후부터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뭐 리만 사태 벌어지고 나서 2009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1년, 2년 정도 지나가면서 바닥 찍고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가는 물건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느냐?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98년도 얻어맞고 40%, 뭐 50%까지 떨었던 매물들이 바닥은 곧바로 거의 소진됐다. 사실 몇 개월 걸리지도 않았어요. 소진됐고 전고점을 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 요 정도. 2003년, 4년?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봐요. 뭐냐면 금리가 높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근데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금리 떨어졌으니까 됐다. 아니죠. 방금 위기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그 위기 지나가고 금리가 낮았지만 정말 지나는 거 맞아? 이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곧장은 못하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제가 보기엔 2003년, 4년 요때부터 전고점을 넘어서는 물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바닥 물건은 거의 곧바로 바로 다음날은 아니지만 곧바로 거의 해소가 되고 그 바닥보다 조금씩 높은 물건들은 서서히해서 금리가 완전히 하락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는 전고점 넘는 것들. 이거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때는 요게 길었죠. 요게. 요때는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기 시작했느냐? 요때쯤이에요. 요때도. 사실 연도로 보면은 몇 년 차이 안 나요. 여기도 한 98년으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난 2004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008년부터 6년 정도 지난 2014년 요쯤부터 상승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보단 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름집 활동하셨던 분, 아름집이 2005년 만들어졌잖아요. 요때 6년, 7년 요때 엄청난 상승기였습니다. 지금 뭐 요즘 많이 상승했다 생각하시는데 이때도 엄청난 상승기였어요. 요때도 상승이지만 요때 엄청난 상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겪고 나서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고점 뚫기 시작한 게 한 2014년 이때쯤부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역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단지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금리 하락기가 오게 될 텐데 이번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또 특징 하나는 곧장 내려요. 내리기 시작하면 그냥 수직 하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 하락, 수직 하락, 수직 하락이잖아요. 즉 얘도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나로 가닥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쭉 내려버리겠죠. 물론 그걸 언제 우리나라가 따라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바닥은 지난 것 같고 이미 바닥 매물은 팔린 것 같아요. 주변 단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단지들 다 봐도 바닥은 팔린 것 같습니다. 전고점 회복은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었던 게 70까지 떨어졌었다 하면은 70짜리는 다 팔렸고 지금 80, 85 여기서 막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과거 전고점 100을 넘어 상승할 거냐? 과거 기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죠. 이때, 요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최근에 영상들에서 공급 부족이라든가 PF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27년, 28년 비슷합니다. 22년 하락했고 6년 정도 지나거든요. 27년, 8년. 근데 그때가 공급 물량 부족.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곡선도 다 달라요.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7년, 8년 정도 되면은 전고점은 웬만한 데서는 다 뚫지 않을까. 웬만한 데입니다. 이미 전고점 뚫는 데도 있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얘기 좀 이따 또 뉴스 나왔던데.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집을 사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났고 지금 회복하는 중이고 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은 과거 경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빨리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화되는 거 봤을 때는 27,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때도 투자하면 이때 오르기 시작한 거지. 이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때도 요때 한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98년 때리 맞았을 때 지나고 나서 2000년 정도에 뭐 예를 들면 서울 북부 지역 같은데 거의 줍줍해서 기축 아파트가 전세가 차이가 그 당시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그때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았고 2008년, 2010년 이때도 2010년 요때, 9년, 10년 요때 투자하신 분들이 이 이득을 다 먹은 거죠. 이 이득을. 그 이후 벌어진 이득을 먹은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이 요때 이루어진다는 거지. 투자는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죠. 따라서 투자 쪽이시든 아니면 뭐 무주택인데 집을 구입하시는 거든 지금 집을 사는데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금리가 하락하는 걸 좀 확인하시고 하시더라도 뭐 위험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더 나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내리고 우리나라 금리 내린다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파월 의장이 얘기해서 좀 더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월이 안 얘기해요. 딴 사람들 얘기했으면 더 믿음이 가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거 지금 금리 차가 2%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1.5%가 초과였고 그냥 1% 정도였는데 지금 2%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날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곧장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우리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대출금리부터 시작해서 코픽스 중요하고 그죠?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방향성은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미국이 내리고 난 다음에 더구나 2포인트나 차이 나기 때문에 내린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나야 우리나라가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거 감안하시고 내년 하반기 정도쯤이 돼야 아마 따라서 내리고 좀 현실적인 체감에 오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따라서 안전빵으로 이제 투자하신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좀 기다리면서 눈치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리스크를 선호해. 어차피 방향은 떨어지는 걸로 정해진 거니까요. 이거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떨어진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고 갔다가 떨어진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떨어진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건 맞거든요. 방향성은 정해진 거니까 나는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조금 지금 내가 사려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 확인하면은 이제 오를 거야 확인이 되는 순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파월 의장이 얘기한 뉴스 갖고 조금 길게 나갔는데요. 하산할 때가 됐다. 이 얘기는 금리가 하산하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